자, 7페이지 24번 보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입니다. 자, 갑은 본인, 을은 무권대리인, 병은 상대방. 자,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협의의 무권대리도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다. 그럼에도 계약을 했다. 대리권 없이 계약하면은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자, 우선은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고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다. 자, 본인한테는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추인을 하면은 확정 유효, 거절을 하면은 확정 무효. 병도 두 개가 있죠. 최고하고 철회하고. 철회를 해도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최고는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추인할래, 거절할래. 그런데 갑이 침묵을 하면은 거절로 간주되어서 확정 무효로 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오면은 요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우선 기억. 자, 갑이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 없다. 자, 추인에 동그라미 치시고, 추인은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병의 동의가 필요 없다. 맞고, 자,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 갑은 정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 있다. 자, 만약에 토지가 정한테까지 넘어갔습니다. 요거를 전득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추인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핵심이다. 자, 추인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병한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을에게 해도 되고 정한테 해도 되고. 아시겠죠?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갑은 정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 있다. 자, 디귿에 보시면 갑이 추인을 거절했네요. 을이 제한 능력자라도 병은 무권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이 거절을 하면은 확정 무효로 되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책임을 안 집니다. 자, 갑 대신에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거를 135조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을이 미성년자다.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귿에 보시면 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을은 책임을 안 져요.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행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X입니다. 자, 리얼에 보시면 병은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습니다. 악의의 병이다. 자, 여기 보세요.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의 병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병이 안 경우 이래 돼 있죠. 그럼 악이죠. 그러니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니.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126조 25번은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자, 갑은 담보를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오바를 해가지고 팔아묻다. 엊그제 행가하고 똑같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담보를 설정하라. 요렇게 했는데 병이 오바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버렸다. 그래서 토지가 넘어갔다. 요렇게 됩니다. 그럼 매매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표현 대리가 되면은 확정 유효로 바뀌어서 병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확정 유효로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을은 뭐 해야 되고, 월권 행위를 해야 되고, 병한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는 같은 말이 선의무과실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에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된다. 맞죠? 담보에 대해서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병이 정에게 매도한 경우에 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이라는 사람이 전득자입니다. 요렇게. 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병만이다. 병만. 개그맨 병만 이야기했죠. 정글에서 고기 뜯어먹는 애 있잖아요. 그죠? 오로지 병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 어느 누구도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병을 뭐라고 할까요? 말을 할 때. 예, 직접은 생각난다. 그죠?
자, 무권 대리 행위, 표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다. 2번이 X. 자, 3번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무효가 됐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 매매가 애초에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애초에 무효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그러면 요게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유동적 무효, 확정 무효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처음부터 확정 무효야. 그러니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은 맞고. 자, 4번에 보시면 병이 매수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자, 우선은 정당한 이유에 줄 것이고. 자, 요 정당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점. 현재가 아니고 매매 당시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매매 당시. 그럼 매매 당시는 다른 말로 무권 대리 당시, 표현 대리 당시. 자, 그러면 4번에 매수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 맞죠? 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뒤에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 권한을 넘은 대리는 성립한다. 정확하게 맞네요. 자,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권 대리는 성립한다. 자, 5번에 의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게 매도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 하면은 대리가 돼야 됩니다. 대리.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대리 행위는 현명을 한 본인을 타인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대리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지가 소유자로서 매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대리입니까? 당사자 행위입니까? 당사자 행위. 그래서 대리 행위가 아니면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보겠습니다. 자, 일부 무효를 물었네요. 137조. 우리 민법에서 일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로 한다. 기억은 X. 자, 니은은 일부 취소입니다. 자, 일부 취소는 조문에 없어요. 그런데 조문에 없지만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써놓으세요. 일부 취소의 요건. 자, 1번. 법률 행위는 가분성이 있을 것. 두 번째, 목적물은 특정성이 있을 것. 세 번째, 일부라도 유효로 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자, 한 번 더. 법률 행위는 가분성, 목적물은 특정성, 가정적 의사.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부 취소가 된다. 맞습니다. 자, 띄고 보실까요?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자, 원래 추인은요, 추인. 자, 갑의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16세입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취소를 안 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는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취소를 포기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추인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무효행위 추인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있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자, 그러면 이때 추인의 포인트는 취소 후에 추인합니까? 취소 전에 추인합니까? 취소 전에. 취소 전에. 그래서 취소 전에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 유효가 돼버려요. 확정 유효.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디귿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추인을 할 때는, 그죠? 반드시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됩니다. 자, 취소 원인 종료 후는 미성년자는 성년자 된 후, 차고 사기 강박은 벗어난 후, 그렇습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 그런데 갈지마오가 한 명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종료 전에도 종료 후에도 언제나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만큼은. 자, 그러면 디귿은 법정 대리인이죠? 자,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종료 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리얼해 보세요. 자, 무효를 알고 추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139조에 있거든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추인이 안 됩니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알고 추인하면은 추인이 돼요. 대신에 소급적이 아니고 비소급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길이 이래 됩니다. 어느 학원에서 틀린 게 제가 길이 이라니까 선생님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이래서 하더라고.
언젠가는 시험 되겠지. 언젠가는. 틀린 거 골라라 하면은 길이고, 옳은 거 골라라 하면은 니리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뒤로 넘겨봅시다. 자, 27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천천히. 자, 토지거래 허가 문제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거기 핵심은, 자, 대금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했다. 줄짝. 대금지급 의무를 위반하면은 몰수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크게 옆에 한번 써보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를 유동적 무효로 하는데, 유동적 무효일 때, 첫째, 매매상의 권리 의무는 없다. 두 번째, 허가 신청상의 권리 의무는 있다. 그 다음, 매수인이 이미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 무효가 됐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허가 신청상의 권리 의무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매도인 갑에게는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다. 자,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우리 민법 전역에 똑같습니다.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자, 1번이 좀 중요합니다. 특이합니다. 자,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해제 통지를 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 금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했다. 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거 배웠습니다.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무효로 가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자, 하나는 뭘까요? 불허가 처분. 하나는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배제. 하나는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그 세 가지가 있으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잘 읽어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해제를 하자 을은 해제를 전제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가압류했다. 그러면 갑도 해제, 을도 해제를 받아줬죠. 그럼 둘 다 해제의 의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쌍방이 허가 신청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확정 무효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확정 무효 사유 세 가지가 뭐라고? 불허가 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배제, 쌍방이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쌍방이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그래서 확정 무효가 된다. 자, 이번에 보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안 되므로 법정 해제는 할 수 없지만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에 확정 무효가 되지 않은 한, 그 말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을이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반환 청구는 언제 한다? 확정 무효가 됐을 때. 자, 그 다음 4번에 을이 중도금, 4번이 중요하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를 보느냐? 아까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 받기 전에는 매매상의 권리 의무는 없다 그랬죠. 매도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의무도 없고 매수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대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고. 그럼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몰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5번에 보시면 갑이 허가 신청에 협력을 안 했다. 자, 협력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다. 부수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죠?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28번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기억해 보시면, 확정 유효다. 자, 이것도 외워봅시다.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바뀌는 사유 세 가지. 허가 처분, 허가 구역 지정 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다. 그래서 기억은, 그죠?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됐죠? 해제됐습니다. 자, 해제가 돼버리면 바로 확정 유효가 되고 재지정이 되냐 안 되냐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지정이 해제되면은 확정 유효가 돼버려요. 재지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기억은 옳고 니은 보겠습니다. 좀 전에 했네요. 협력 의무를 부수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는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자, 디귿은 무슨 말이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미리 취소를 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X입니다. 자, 리을에 보시면 확정 무효가 된 경우에 그에 관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 즉 갑 때문에 확정 무효가 됐다. 그러면 갑 때문에 확정 무효가 됐을 때 갑도 확정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왜?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확정 무효가 돼도 자기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D가 됩니다. 자, 29번 소고표가 있는 거. 밑에 박스에 정리되어 있죠. 제가 박스 정리해 놓은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소고표 있는 거 그 비교를 좀 할게요. 자, 취소도 소고표가 있고, 무권 대리 추인도 소고표가 있고, 취득시효도 소고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에 원래 공유물 분할은 소고표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공동상속 분할은 소고표가 있습니다. 해제는 소급적 무효, 해지는 비소급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자, 소고표에 무권 대리 추인 줄 것이고, 비소고표에 무효행위 추인 줄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까지 비교하시면 대충 된다. 자, 그래서 29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소고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 꼭 정리하시고 밑에 노란 부분도 꼭 읽어보시고 뒤로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30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갑이 을한테 팔았다. 사기당했어. 을은 병한테 또 팔았다. 자, 병은 제3자. 갑은 을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은 것인데 그래도 그 시험에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합니다. 자,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는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을한테 넘어갔다. 다시 병한테 넘어갔다. 병은 제3자다.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 자, 그러면 갑은 을과의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취소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지만 차고 사기 강박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죠. 그래서 취소로서 선의의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은 선의이면은 보호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병한테 할까요? 을한테 할까요? 을에게 하죠. 여기 보세요. 취소는 을에게 합니다. 을에게. 그러면 또 을을 뭐라 할까? 우리 민법에 취소의 상대방이 딱 규정이 돼 있어. 을을 뭐라 할까? 까먹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직접 상대방. 한번 해봐라. 자, 그래서 을에게 해야 된다. 맞고. 2번. 자,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병이 선의무과실이면 병은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자, 선의 취득의 동그라미. 무슨 놈이 갑자기 선의 취득이 나왔냔 말이에요. 자, 과거에 선의 취득이 15년 전에는 출제가 됐어. 근데 15년 전부터는 선의 취득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의를 안 해요, 아예. 왜 그러면 출제를 안 할까? 선의 취득은 동산만 됩니다. 뭐라고? 동산. 동산. 자, 그러면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이죠.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절대 선의 취득할 수 없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3번에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을과 병의 매매가 무효가 되고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옆에다가 완전히 미쳤네. 이래서 나라 미쳤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도 매매가 있고 여기도 매매가 있죠. 그러면 지문은 뭐라 되냐? 갑이 을과의 매매를 취소하면 을과 병의 매매가 무효로 된다. 완전히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를 취소했으니까 이게 무효가 돼야지 왜 이게 무효가 되냐고. 아시겠죠? 그 정신을 차리고 봐라고, 이게. 저승사자처럼 보지 말고. 응? 자, 그래서 갑이 을과의 매매를 취소하면 을과의 매매가 무효로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취소 사유가 없잖아요.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을과 병의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가 된다. 이래 맞죠? 3번은 X. 자, 4번에 보세요. 자, 사기를 한 날부터 3년, 매매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한다. 요거를 취소권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매매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다른 말로 취소 원인 종료된 날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날 잃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 또는 취소 원인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아시겠죠? 그럼 취소 원인 종료는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날. 언제 벗어났다? 안날 이리 된단 말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안날로부터 3년. 같은 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한 번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자,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 원인 종료된 날, 사기 상태를 안 날, 전부 같은 말. 그래서 맞습니다. 자, 5번에 보세요. 갑이 사기를 안 후 을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했다. 갑과 을의 법률 행위는 추인이 되어 확정 유효로 된다. 법정 추인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주인이 되려면 6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6개 사유. 1번, 한번 적어보세요, 연습으로. 이행,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 그 중에서 2번하고 5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행 청구와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취소권자. 그리고 6개 사유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사유가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사기 사실을 안 후, 취소 원인 종료 후. 같은 말이죠? 그럼 하나는 통과. 그 다음.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했죠? 그럼 을이 이행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 청구나 권리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행은 갑이 해도 되고 을이 해도 법정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읽어보면은 법정 주인이 된다고. 취소 원인 종료 후 이행을 했기 때문에 수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행은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누가 해도 된다. 누가 해도 된다. 그래서 확정 유효로 됐다. 법정 주인이 되어서 확정 유효로 되므로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자, 31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추인의 의사표시는 알고 해야 된다. 자, 추인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취소로 갈 수도 있고 추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추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써 하는 임의 추인하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자동으로 추인되는 법정 추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임의 추인은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그런데 법정 추인은 알 필요가 없어요. 6가지 사유만 있으면 자동으로 추인됩니다. 그런데 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취소 안 하겠다. 이래 해야 추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알고,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1번의 추인의 의사표시, 그 말은 임의 추인이네요. 자, 임의 추인은 알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모르더라도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추인되는 법정 추인과 다르다. 정확하게 맞죠? 법정 추인은 몰라도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법정 추인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아까 6가지 사유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됐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나네. 그 중에서 2번하고 5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행, 청구, 권리, 양도. 그런데 요 권리, 양도를 우리 판례는 확장 해석합니다. 제한 물권 설정, 요것도 권리, 양도로 봅니다. 뭐라고?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요것도 양도 개념에 넣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권리 양도로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3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아까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로 갈 수도 있고 취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랬죠? 취소를 포기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무슨 추인이라고 불렀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즉 취소하기 전에 추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취소를 해버려서 무효가 됐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요거는 취소하기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이미 취소를 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이거는 못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못하고 대신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살려낼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할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으로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도 중요하죠. 자, 4번에 추인까지 줄 거 보세요. 자, 요거를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이랍니다.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 자,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도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해서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중요한 판례. 자, 무권대리 추인도 소급적 유효,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도 소급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에 보세요.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자, 요거 물었네요. 2번하고 5번.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5번은 취소권자가 양도했기 때문에 법정 주인이 된다. 맞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보세요. 자, 기한은 시기도 있고 종기도 있고. 자, 시기는 정지 조건하고 비슷,
종기는 해제 조건하고 비슷. 그러면 시기가 있을 때 기한이 도래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래 됩니다. 종기는 효력을 잃는다. 시기는 효력이 생긴다. 기억은 X. 자, 니은은 기해무 부정무 이래 됐죠? 그러면 기해무니까 불해유 반대로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기해무니까 불해유 맞네요. 그죠? 자, 이것의 조건이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 이거를 불법 조건이라 합니다. 자,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조건도 무효, 법률 행위도 무효. 이것은 X. 자, 리얼은 옆에다가 집수리 사건. 자, 집수리 사건 오랜만에 봅시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따지기 위해서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대여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형님아 고맙다. 그럼 언제 갚으면 되노? 이러니까 갑이 하는 말이 뭐 바쁠 거 없다. 뭐 빨리 안 갚아도 된다. 혹시 집 수리하게 되면은 그죠? 그때 갚든지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집 수리하면 요게 조건이냐 불확정 기한이냐 이게 굉장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해석을 제가 해볼게요. 만약에 집 수리하면 변제기가 도래해서 갚아야 되고 집수리가 불가능하면 안 갚아도 되고 그러면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집수리해도 변제기가 도래해서 갚아야 하고 불타서 집수리가 불가능해도 변제기가 도래해서 갚아야 한다. 그러면 불확정기한이다. 우리 판례는 물어본다. 불확정기한. 그래서 불확정기한은 변제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변제할지가 불확실하다. 그걸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얼의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 즉 집수리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자, 집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보시면 조건의 동그라미. 자, 옆에 한번 써보세요. 자,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는 원칙은 비소급표. 즉 성취한 때부터 도래한 때부터 이거를 비소급표로 합니다. 그러나 기한과 달리 조건만큼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즉 특약을 했다. 그러면 그 의사에 따라서 소급표를 인정한다. 1번은 맞습니다. 근데 1번의 조건 대신에 기한을 넣어버리면 틀렸습니다. 기한은 절대 소급표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2번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백지에.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3개를 적어보세요. 신분행위, 음수표행위, 단독행위. 3개는 조건을 못 붙여요. 3개가 뭐라고? 신분행위, 음수표행위, 단독행위.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붙여도 되는 거는 신분행위 중에서 유언, 음수표 중에서 보정,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의 동의. 그러면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요약서를 자주 읽으면 제가 이게 입이 안 아파도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수표죠. 음수표기 때문에 붙일 수 없다. 이래 맞죠. X. 자, 그래서 음수표는 물론 기한은 붙일 수 있습니다. 음수표는 시기는 붙일 수 있지만 조건은 절대 붙일 수 없다. 2번 X. 자, 3번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자, 이것도 만약 할부 매매입니다. 할부. 할배가 아니고 할부다. 을에게 1억으로 지금 매매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30개월 할부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할부 매매는 무슨 뜻이냐? 자, 30개월치 할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차가 넘어가서 을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납을 안 했거든요. 그럼 소유권이 안 넘어갔죠? 그러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부 매매를 법률 용어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뭐라고? 완납을 받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남긴 채로 매매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자, 그러면 이거 보시다. 자, 완납을 하면은 이제는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완납이 되기 전에는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러니까 점유는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안 넘어가. 그런데 완납을 하면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완납은 없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단 말이에요. 있는 효력을 소멸시킨다. 해제 조건. 없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정지 조건. 자, 그래서 3번은 해제 조건부가 아니고 정지 조건부다. 이래야 맞죠.
자, 4번은 별 필요 없어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확하게 쓰라. 자,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4번은 X.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5번. 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그리고 당사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 어떤 경우에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느냐.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 하나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훼손했을 때, 멸실훼손. 하나는 담보 제공을 안 했을 때, 하나는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자, 하여튼 간에 채무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말은 그죠? 변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갚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해놓은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거기 플러스해서 잘 기억하라고. 그래서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 그러면 떨어졌다. 수천 가지다. 특약으로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요 특약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지조건부 특약, 하나는 형성권적 특약. 애매하면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특약의 종류는 정지조건부 특약, 형성권적 특약, 애매하면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까지.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죠. 별도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밑에 빨간 거 써놨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됐죠? 자, 조금만 쉽시다. 간단하게.